시간을 내어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신동현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데모데이의 발표 주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육아죠. 시작도 선물을.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열심히 경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마련된 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라며 요즘은 보면 육아하고 일을 병행하시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그 일과 육아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데모데이에는 특별히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육아 스타트업 5곳을 만나보실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저희 서울문화사의 대표 육아 전문지죠. 베스트베이비 한동희 편집장님께서 키노트 강연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사 베스트베이비 한동희 편집장입니다. 제목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성공적인 스타트업 매체 활용을 나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정보를 들어도 되나? 한데 제 입장에서 보기가 좋았던 홍보 방안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사화해볼 만한 좀 밸류가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짧게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개 업체 PTA이 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담국, 올비, 놀담, 하나 생각났나요? 필셀. 맞아요, 필셀. 육아용품 중고 거래 어디서 4군데는 맞고 한 군데는 되게 비밀이라고 7월 4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 4개의 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좀 가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 어제 조금 야근을 하면서 PPT를 붙여놨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매체 뒤에 놓여있는 10권의 책 혹시 보셨나요? 네.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러지 않습니다. 1994년에 창간을 해서 올해로 22년차를 맞이하는 중견육아 잡지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저희도 이제 디지털의 시대인 만큼 매거진과 디지털 이벤트, SNS 바이럴을 함께 연동하면서 이제 매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 저희는 이벤트로는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오피스 어택을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800여 분 정도가 참여하셔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캠핑 행사 이런 것들도 주관을 하고 있고요. SNS는 많이 고민하고 계실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네이버 포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보면서 딱 무릎을 쳤던 건데요. 책이 나왔는지 알아야 산다는 거, 이게 홍보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것들도 나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돈이 막 너무 많아서 광고 홍보비를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집행하실 수는 지금 당장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 매체 인쇄를 중심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잠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사 소스 제공인데요. 이거 제가 2014년도에 썼던 기사예요. 공유 육아를 생각하다. 이거는 붙이기에 따라서는 저는 픽셀 같은 데들이 뭔가 재활용하고 나누고 이런 컨셉으로 가져간다면은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서 업체들을 소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광고 형태지만 기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홍보 티가 나지 않고 좋은 홍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네이버에 매거진에 기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옮겨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이 공유육아라는 단어 자체만 검색을 해봐도 이런 업체들이 네이버에 상단에 떠서 상당히 이 취재하신 분들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사로 했던 거예요. 요새 에듀시터, 아이를 돌봐주는 시터들이 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자한테 취재를 시켰어요. 요새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 엄마들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놀아주실 분 구해요. 그래서 기자가 어느 유아교육과가 그 홈페이지가 터지는지 뭐 조사를 해서 취재를 해서 쓴 건데, 이거야말로 저희가 놀감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사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놀감을 효과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었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면은 별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육아 기사 같은 경우는 도움말 파트가 존재를 해요. 저희가 취재원 소스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네이버 같은 데는 검색이 바로바로 돼서, 만약에 이게 도움말이지만 한 줄이지만 네이버 검색에는 100% 걸리는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상당히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뭐 단톡에서 아이들 책 잘 읽어주는 법 같은 것들을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노출을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자, 이거는 저희가 올비를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묶어서 기사를 소개할 때 저희도 그 올비에 대한 소스가 있었다면은 기특한 에어러블로, 누가 에어러블로 소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네이버 맘키즈 판이에요. 아직 지금 이것들이 언뜻 보면 다 컨텐츠 같아 보이지만 이중 단수는 다 업체에서 운영하는 컨텐츠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맘키즈가 하반기에는 애들을 붙일 거래요. 광고 상품을 아예 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팔지 않고 그 좋은 컨텐츠들 위주로 한다고 해요. 만약에 놀담 같은 경우는 뭐 아이랑 재밌게 몸놀이 해주는 법 같은 것들을 띄울 수가 있을 거고, 단품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책 읽어주는 법이라던가, 뭐 어느 목소리를 아이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컨텐츠들. 올비는 아이들 수목 교육에 관한 컨텐츠들을 올려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픽셀은 중국어를 요새 제일 많이 핫한 것들, 그런 것들 좀 응용해서 보면은 충분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맘키즈 담당자, 네이버 담당자랑 미팅을 해본 결과, 약간의 이런 정보성도 있지만 요새 이제 엄마들 마음 살살 긁어주는 힐링 메시지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정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스토리랑 고민이 느껴지면은 저희 다음 스토리 펀딩을 좀 다 생각해 보실 만한 영역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육아는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분당이라든가 뭐 일산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활성화된 편인데, 그쪽의 주인장분들과 좀 딜을 한다던가 좀 조건을 제시해서 그 기업의 성격에 맞는 클래스들을 개최하시는 거는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우맘이라든가 임산부 모유라 뭐 이런 데 광고하시는 것보다는 이쪽이 요즘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저보다도 기자들 접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편집부에서 3명의 기자들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저랑도 좀 네트워킹 하시고 기자들하고도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서 더 나은 홍보 방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이후에도 야근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강연 준비해 주신 한국인 편집국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 전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타트업은요, 가족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알로하 아이디어스의 단북입니다.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던 중에 대표님께서 그 전 세계화 계층을 아우르는, 그리고 정과 사랑을 전하는 서비스 개발에 힘쓰시고 싶다는 인터뷰 기사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단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알로하 아이디어스 김지영입니다. 제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맞고요. 지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한 10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육아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알로아이디어스와 단풍기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아까 그 키노트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2편을 준비해서 슬라이드는 좀 빨리빨리 넘기고 영상을 좀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최선이라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고요. 혁신 소셜 벤처라는 이름 하에 우리 생활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보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보자라는 욕심으로 저희는 신기하게 제조 IT 회사지만 엔지니어가 내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데 이걸 같이 엮으면 그 틈새에 무언가는 튀어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혁신으로 융합하고 재조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알로아이디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은 제가 교육회사에 있으면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스토리빔이라는 조그만 빔 프로젝트인데, 그게 원래 빔 프로젝트 하면 큰 거, 사무실에 쓰는 거, PT용, 어른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컨셉을 바꿔보고 이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안방의 눈높이에 맞추고 안에 동화를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다른 물건이 탄생했거든요. 사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동화책을 읽어주는 미니 빔 프로젝터가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시장을 어떻게 열어가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육아맘들과 워킹 데디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요소들을 가지고 정말 정작 필요한 것들은 이런 고가의 이런 제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따뜻한 뭔가를 원하는구나. 디지털의 힘을 빌리지만 조금 아날로그적인 그런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단풍이를 한번 그 전에 들어보신 분만 한번 손 살짝 들어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책이 세상에 나왔는지 알아야지 샀든지 말든지인데 정말 너무 공감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는 정말 홍보 광고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스타트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알리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뼈들게 된 거고요. 단북은 영어로 하면 TOMBOOK, 한국말의 담다와 영어의 북을 합한 이야기도 담고 사랑도 담고 책도 담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도 담아보자는 뜻으로 고심 끝에 만든 노사입니다. 지금은 시즌2가 남아서 조금 세련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기능보다는 좀 디자인에 이제 신경 써서 단풍2가 론칭되긴 했습니다. 이런 재미난 책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풍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림책이라는 건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예술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화와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엄마의 목소리,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데 그 한 권을 읽어주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하나의 추억이 그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유년 시절에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은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정 조절이 유리하고 사회성이 더 길러지고 힘든 일을 더 잘 겪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터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정말로 힘들죠. 여기 아까 인사하셨던 여기 많은 아버님들 약을 밥 먹듯이 하시고 집에 가면 아이는 잠들어 있고 커뮤니케이션할 시간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어머님들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간 워킹맘은 밥 먹이고 씻기고 아이 재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육아에 살림까지 하는 전업맘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이에게 밥솥에서 책 읽어주기 너무 힘듭니다. 잠든 아이의 모습만 본 아빠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요즘은 워킹맘 워킹데이를 대신해서 조선가정 할머니 육아라고 하는 신주고까지 힘들 만큼 많은데요. 일하는 자식을 대신해서 손주를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행여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티가 날까봐 염려가 됩니다.
자, 항상 집에 들어가면 아이는 저런 모습으로 자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허접하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죠. 아빠가 생각한 건 제대로 같이 못 읽어줘서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읽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멘트 역할을 남이 아닌 아이가 모르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로 언제든지 이제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바쁜 워킹맘, 1년에 한 번씩 오는 기러기 아빠, 조카, 바보, 이모 이런 다양한 고객들이 구매를 하시고 얼마 전에는 고객이 좀 은사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세월호 지금 이제 인양 작업을 하는 그 아버님이신데 2주에 한 번씩밖에 서울로 못 오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는 아버님들이 자체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국적과 인종과 언어와 모든 걸 초월해서 이제 책임져주기 힘든 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다문화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도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어휘력에 따라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게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선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딸린 서비스와 그런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기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가치는 단순하게 저희가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차가운 CD에 담겨있는 그런 데이터 대신에 따뜻한 엄마, 아빠, 우리 인생 목소리 그리고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딱딱한 기계의 느낌 대신 예쁜 아이들 좋아하는 스티커를 언제든지 붙여서 그 스티커 하나에 목소리 하나가 담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조금 따뜻하게 다가가고 보통 이런 제품들은 뭐 CD나 DVD나 아니면 좀 새로운 인쇄된 그 책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데 집에 있는 아무부터 책에 일반 정말 서점에서 구매하는 책 중고책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 음성 동화를 만들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손때 묻은 동화책을 활용하자 그리고 목소리 기부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까지도 좀 함께 하자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국에 한 500개 다문화 가정에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물론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가정적으로 지원해드린 건데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님들 너무 고맙다라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0분을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저희 목소리 기부의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네트워킹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다랭이 잡아라! 퓨! 본인이 거스러움을 막 끌어내세요, 막.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주 좋아요. 베리굿. 다 해보세요. 아니 이건 리허설이니까. 엄마, 명수, 상인, 나레이션. 쌀 거예요. 쌀 것 같습니다. 똥이 찔끔찔끔 나와. 빼버릴까요? 그럼 나가있어. 꼭기요. 따라하려면. 군다래기 살아있어. 해장당 이겨라. 소리를 나누는 건 즐거웠던 그런 기분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동화책을 읽게 될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정말 고맙고 그런 일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다 같이 행복감을 누리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않았어. 미안해. 공룡. 공룡이다. 공룡. 우리 엄마는 외국인. 우리 엄마는 외국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누구라도 알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걸. 호랑이와 곶감. 이 호랑이 어흥 하고 한 번 울면 아기가 방긋방긋 예쁘게 웃어요. 아프. 사람 살려. 정말입니까, 스님? 어찌하면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문화는 저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좀 더 쉽게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로하 아이디어스 화이팅!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타트업은요. 믿을 수 있는 대학생 요리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놀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의 대학생 형 그리고 언니가 직접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놀이 시간을 선사해준다고 하는데요. 놀단의 데모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놀단 노이정입니다. 작년 아까 전에 알바 아이디어스 대표님 말씀하신 그 육아 데모데이 때 저랑 저희 초기 창업자 팀원들은 저기 이렇게 저쯤에 세 자리에 앉아서 선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데모데이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다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일단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자리에서 저희 팀원들이 했던 마음속의 질문은 요즘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나?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13살 어린 막둥이 동네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동네 놀이터들이 되게 비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지, 진짜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로 95%의 유치원 아동,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부터 한 오후 5시 정도까지 학원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학구월 같은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함에 없어서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대학로서 어머니들이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교육이 놀이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놀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놀다는 그 어머니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목소리가 못 들어서 잠시만요.
언어에게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놀이를 형 언니들이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대학생 언니 오빠라는 그 공급자를 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어린 동생이 있고 저희 팀원들 모두가 어린 아이들이랑 놀아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와 어린 아이의 심리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언니 오빠들은 아이들한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주면 되게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상대이기도 하고 체력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놀아준다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이루어져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놀이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매니저가 하고 있고요. 놀담은 우리가 공급하는 놀이가 진짜 놀이일 수 있도록 진짜 놀이에 대한 교육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으로 저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요. 편의성, 전문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편의성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놀담 2.0 버전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해요. 우리 아이는 내가 학원에 계속 다니다가 오후 5시에 집에 와서 TV를 보면서 여가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놀담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되게 액티브하고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놀아주게 너무 벅찬 5살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좀 액티브한 형아를 찾습니다. 말고 이제 프로필을 올려주시고 선생님들을 쭉 살펴봅니다. 이제 황경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신청을 보냈는데 이제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자세한 신청 내역을 전송을 하면요.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시고 매칭이 돼요. 그럼 이제 엄마는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우리 일을 살펴볼 수 있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주어지는 시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참 편리하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대학생들이 무슨 육아에 대한 전문성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은 제일 잘 노는 나이대 사람들이잖아요. 놀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노는지, 대학생이 어떻게 놀았는지 과거를 해보시면 저희 놀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세 가지, 제가 교육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세 가지고 저희 놀담이 표방하는 놀이의 가치도 세 가지. 첫 번째는 즐거움인데요. 아이만 재밌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같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를 놀아주지 말고 같이 놀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법 중에 하나는 5세 아이를 만나면 선생님이 잠깐 5세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발성과 세 번째는 주도성인데요. 이게 저희의 놀담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커리큘럼이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요.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젠가를 하고 싶다. 제 막내 동생이 요즘 제일 빠져있는 젠가를 하고 싶다. 몇 시간이고 젠가를 같이 해주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놀이터에 가고 싶대요. 그 놀이터에 나가서 이 더운 날 유일하게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을 가진 20살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뛰어놀아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모든 내용을 천천히 교육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컨텐츠는 자랑 부모학교와 실프로그램 등의 전문가들의 집단과 함께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플레이 파티, 주말마다 연세대학교 청송대에서 아이들을 무료로 놀아주는 그런 놀이봉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리에서 이제 놀이의 기회를 같이 선생님들과 커뮤니티 통해서 나누고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상의 실제로 교육과 그리고 경험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인데요. 가장 학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거 믿을만 하냐? 선생님들 실험 확보됐더니 저는 면접과 그리고 서면 심사, 교육 과정을 통해서 깐깐하게 선생님들을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맞는지 선생님을 미리하고 만나는 체험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혹여나 다쳤을 때 아이들은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조금이라도 다쳤을 때 학부모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최소 3일의 연락망과 아이들은 자주 가는 병원을 가기 때문에 자주 가는 병원에 어플리케이션 마이페이지에 등록해 선생님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학원에서 인수해서 아이들은 동네에서 놀다가 집으로 데려다주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수인계가 확실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그리고 아이를 좋아한다면 좀 색다른 그런 일자리,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아이가 많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한테 원하는 시간에 놀방을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고 또 주말마다 플레이파티라는 무료 놀이공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저번 3월에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100일을 맞이해서 열심히 들켰는데 죄송해요, 이사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iOS 개발, iOS 퍼블리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팀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친구들이랑 하는 놀이 때문에 팀제와 단발성 놀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래서 놀다함을 통해서 이제 매칭된 팀 현재까지 100일 동안 115팀 그리고 교육받은 선생님들은 총 서울 내에서 564명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만드는 시간이 벌써 1300시간이 넘어간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무슨 놀이를 하는지 선생님들 저희한테 보내줘 찾으는데요. V센터를 가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랑 함께 V센터 같은 주말에 놀러도 가시고 사우나도 가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그냥 노래를 듣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적인 놀이들도 아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푹 쉬기도 하고 놀이터에 가서 그리고 제가 플레이파티하는 모습인데요. 놀던 선생님은 절대 져주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서 좀 건강하고 정말 재밌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호모 루덴스라고 사람을 정의하는데요. 그래서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규정짓는 게 놀이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이는 가상의 세상 속에서 충분히 실패를 해보고 좀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당연한 거고 해소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놀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놀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같이 놀아줄 사람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그 놀이가 진짜 놀이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그리고 똥치우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되게 친구들 창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연자는요. 육아용품의 중고거래에 번거로움을 없앤 어픽스의 픽셀입니다. 과연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런 중고거래의 번거로움을 없앴는지 한번 자리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저는 물론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딸아이를 둔 아빠예요. 딸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저보다 아주 많은 장난감이 있었고요. 책이 있었고요. 우유가 있었고요. 식기용품이 있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일단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인분들 집을 보니 아이가 크면 클수록 쌓이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많은데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중고거래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고거래는 이렇게 제품이 커서 하나씩 거래하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마지막으로 기한이 없습니다.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보면 약속을 취소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중고거래 시스템에서 단점들을 다 해소할 만한 저희가 직접 메이크업 판매하는 아이용품 중고거래 서비스 픽셀을 개발했습니다. 픽셀은 쉽고 안전하고 빠른 구매하기 서비스고요. 클릭 한 번만 하면 기존에 했던 모든 과정, 등록, 배고, 택배, 배송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 대신해드립니다. 픽셀은 안전합니다. 기존 판매자에게는 저희의 검증대로 교육받은 팀원이 직접 가고요. 구매자에게는 사기의 위험이 없으며 품질을 보증해드립니다. 픽셀은 편리합니다. 판매자에게는 직접 버튼만 누르면 저희가 방문해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내고를 하거나 택배를 포장하거나 제품 하나하나를 그렇게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매자에게도 너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중고거래 시스템에서는 개인 대 개인 거래다 보니까 지역적인 격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이 아까처럼 큰데 이거를 경기도 사시는 분이 서울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제품들은 저희가 매입해서 상강 공구까지, 제주도까지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판매자에게는 이렇게 많은 집에 유명물들이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개든 30개든 일괄적으로 매입을 진행해 드립니다. 기존 구매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는 여기서 구매하고 어떤 거는 저기서 구매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다양한 품목들을 높은 배송으로 단 2,500원으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시장에 들어보니까 중고시장이 10조라는 너무 큰 시장이었고요. 아주 쟁쟁한 플레이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컨시얼지 서비스,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이 모든 서비스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양질의 물건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어요. 각기 다른 서비스의 방법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세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가 많았습니다. 평균 제품 하나를 올릴 때 5가지의 스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품 하나보다 10개를 올린다면 50번의 등록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택배를 포장 직접 해야 되고 14일 후에 매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만의 물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 방문소가 방문을 있었어요. 직접 방문해서 수거하고요. 그리고 14일이 아닌 바로 매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건들을 빠르고 많이 수거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해 보니까 22%의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 과연 그렇게 큰 성장일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이 성장률이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20%대였습니다. 저희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큰 성장을 못하겠다 싶어서 방법을 좀 달리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방문적으로 인해 물리적인 거는 다 간소화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등록 과정이었거든요. 제품을 하나 등록하려면 3가지의 제품 상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묻지마 방문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상태를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단 3가지. 네. 사용자의 정보만 받고 제품을 수거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5월에 약 22%에서 5배 성장한 100% 성장이었고요. 물건만 많이 받아뒀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양질의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MAU도 똑같이 80% 성장했습니다. 이게 실제 거래로 이어져서 매출도 이번 달에 80% 성장을 했고요. 저희 상황인데요. 택배가 너무 이게 하도 물량이고요. 이래서 원래 4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인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고시장 10조 중에서 저희는 2.5조라는 유아 카테고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4년 내 약 1% 950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구조는 매입할 때 10%좀 저렴하게 매입을 한 다음에 10% 가치를 붙여서 판매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방문 수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 확대, 그리고 사용자를 유입하기 위한 지역 확대. 그리고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저희의 시스템 확보가 목표입니다. 현재 픽셀을 운영하고 있는 6명의 인원들은 각 분야에 약 7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집에 쌓여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엄마 아빠들의 모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잉여물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잉여물품들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할 거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만약에 아이오분들이 접근하실 그런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저희가 할 테니까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4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타트업은요. 영아의 건강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인 올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에 계실 때도 손쉽게 아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올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올비의 김명진 대표입니다. 그 픽셀도 사실 남자 대표님이 계셨었는데 저도 남자잖아요. 육아 사업을 하는데 남자 대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또 해주셔서 좀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밀이 곧 공개됩니다. 네, 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주로 IoT 관련 행사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육아 관련된 행사는 사실 처음이라서 되게 신선하고 좋네요. 네,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저희 이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기 배에 착용이 돼서 아기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디바이스고요. 그걸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잊을만 하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기사들을 한 번씩 접하실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잠자다가 죽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공화당 후보였던 샌더스를 닮은 아기가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아이가 또 하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영어로 SIDS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바이스를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킥스타터를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그 소식을 보고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는데 그 킥스타터 기간 끝나고 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인해서 잃었다. 둘째만큼은 꼭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비는 아기의 건강 걱정에 또는 의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영아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입니다. 국내에서는 80명, 미국에서는 2,300명, 전 세계적으로 22,000명의 아기가 매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권고사항들을 줍니다. 아기 눕혀서 엎드려서 재우지 말고 똑바로 눕혀서 재워라. 푹신한 거 옆에 두지 마라. 담배 피는 사람 옆에 두지 마라.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담배 잠깐 말씀드리면 밖에서 피고 와서 옆에 가도 안 됩니다. 네. 그냥 이 속에 뭔가 들숨 날숨이 있는데 날숨이 있을 때 담배를 다 뱉어내지 않아서 그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게 왜 생기냐 봤을 때 이 소아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기가 잠을 자다가 뇌가 성숙하지 않아서 숨 쉬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호흡이 발생을 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걸 인지했을 때 자극을 좀 띄워줘야 되는데 인지가 쉽지 않죠. 근데 저희 울비는 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울비 디바이스입니다. 아기 배에서 아기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 온도, 수면 패턴, 그리고 수면 중 호흡을 체크를 합니다. 제 비밀인데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소아과 의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스가 기술이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니까 그런 소아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죽어서 오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사로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저는 기술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엄마가 독박 육아라고 하잖아요. 혼자 아기를 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고 싶어서 이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주려고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입니다. 실제 아이폰 6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한 500원짜리 정도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 배에서 호흡을 측정하는데 그게 좀 신뢰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아기 배에서 호흡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울비의 발전을 봤을 때 이 호흡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호흡은 상당히 중요한 마커라고 해서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마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이런 패턴들이 모이고 나면 아기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특허도 출원을 많이 했고 여기서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실제 유저 테스트 영상입니다. 아기에게 채우고 나서 이게 디바이스가 어떻게 측정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지 저희가 관리자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편집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기 배에다 채워놓고 제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아기 배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먼지로 통해서
채우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고 있으니까 활동이 없어지고 떨어집니다. 녹색 선은 아기가 호흡을 했다는 것을 디바이스가 인지했다는 겁니다. 녹색 선이 생긴다는 것은 배가 호흡을 했다입니다. 배가 이렇게 올라가는 하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기가 숨을 안 쉬었습니다. 지금부터 배가 멈췄고요. 녹색 선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아기가 움직이면 녹색선이 생기면서 아기의 호흡을 측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저희가 킥스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지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찍을 때 저희도 몰랐고 엄마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숨을 안 쉬는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영상 찍고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알게 됐고 어떻게 아기가 여기서 숨을 안 쉬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었나. 그리고 그게 한 가지가 놀랐고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놀랐고 두 번째는 저희 디바이스가 생각보다 정확하다라는 걸 알겠어요. 보통은 무호흡을 진단하는데 15초에서 20초를 얘기를 합니다. 20초 숨을 안 쉬면 무호흡이다 라고 진단을 해요, 병원에서. 근데 저희 디바이스는 3초간의 짧은 무호흡도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올비는 다른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가 오월렛이라는 디바이스가 있고 아기 양말처럼 채우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맥박을 측정을 하죠. 하지만 저희는 가격적인 차별점과 맥박은 아니지만 피부 온도, 자세, 수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킥스타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목표 대비 2배 이상 달성을 했고 3만 달러 넘게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국가들을 보면 미국, 한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이 순서대로 판매가 많이 됐었고요. 미국, 한국은 당연히 판매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킥스타터라는 곳이 미국 사이트고요. 한국은 저희가 마케팅을 했고요. 근데 신기한 게 독일, 영국, 싱가포르였습니다. 마케팅도 안 했고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쉬워서 많이 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또 찾아보다 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진행할 때는 이 나라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킥스타터를 진행을 했었고 카카오에서 스토리 펀딩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관련된 스타트업 분들께서 스토리 펀딩을 원하시면 제가 PD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저희 디바이스 안에 통신 모듈을 넣어서 항상 아기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지금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한 명이 있어요. 스마트폰. 연동된 스마트폰이 한 대가 있어서 그것이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워킹 맘이나 워킹 데이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고 통신 모듈을 넣으면 이거를 통신사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쪽 그리고 신기한 것도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보험사는 조금 이유를 보는데 자기 데이터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맞는 콘텐츠들을 부모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 체온이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많이 변하는 아기들한테는 체온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를 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잠자는 게 너무 불규칙한 아기들한테는 자는 걸 어떻게 잘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게 보험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자기 고객들을 더 유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그리고 그 육아 아기 관련 보험 상품들이 상당히 그 보험사들한테 캡틴 마켓이라고 해요. 한 번 잡고 나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드맵입니다. 일단 페이지 1에서 제품 판매했고요. 이제 아까 알로아이디어스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내 아기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싶고 물리적 성장도 측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능력도 하고 나중에 만족도도 도입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울비는 킥스타터를 진행해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사들에서 취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1개 국가 30개 미디어에서 저희 울비를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 팀입니다. 대표인 제가 있고 저희 개발자, 청학과에서 디자이너와 마케팅 총괄 그리고 저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마지막으로 합류가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스타트인데요. 7월 4일 오픈 예정이 혹시 예정이 맞나요? 7월 4일 오픈 예정이 저희 코끼리코의 원데이 굿이라는 스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최초로 코끼리북의 원데이북의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저희 미디어데이에서만 가능한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는 원데이북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끼리북의 이영아라고 합니다. 너무 최초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네, 저희는 육아 시장 중에서도 태교 시장을 공략한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태교 시장 코끼리북의 원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코끼리북은 코리아 키즈 라이브러리 북의 약자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한국의 책들을 이용한 컨텐츠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유통하지? 어떻게 잘 보여주지? 책이 나온 걸 알아야 살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희 그런 책들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접근성이 쉽고 그런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와 소비자들이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의 유일한 아마존 퍼블리셔로 한국 책들을 모아서 전자책들을 모아서 아마존에 출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스마트한 대교를 도와줄 수 있는 원데이 원북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원데이 원북 딱 느낌이 오시죠? 하루에 한 권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쉽게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앱에다가 책을 제공을 하고 그 엄마들이 그 책 그림책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산모들이 태남태교를 할 때 그 책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이런 태남태교 그림책을 제공한다는 컨셉에 많은 출판사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 최저 월 9,900원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개월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태교를 시작할 때 왜 6개월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개월 하면 딱 30일에서 180일이잖아요. 그래서 180권의 도서를 알차게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담부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목소리를 아이에게 직접 들려줄 수 있도록 아빠가 워킹데디, 워킹맘들 진짜 많은데 그걸 녹음해서 들려줄 수 있도록 저희도 책이 넘어가면서 책장과 음원이 함께 녹음될 수 있는 녹음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왜 태남태교를 저희 원데이 원북으로 해야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한 거는 아까 픽셀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 태남태교가 좋은 걸 알고 그림책 태교가 좋은 걸 알고 동화책 태교가 좋은 걸 아는데 시중에 콘텐츠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고요. 이유였어요. 왜냐면은 지금 태남태교 그림책 태교를 하면 아이의 사회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태어나서도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그림책이나 동시들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살려고 보니까 10개월, 장작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보관할 것도 없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루 한 번 우리가 정말 좋은 책을 선별해서 부모님들한테 제공을 해주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가장 1위 형식의 하루 5분 엄마 목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태동태교에 적합한 그림책은 아니고요. 어른들이 볼 수 있고 엄마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벌써 나온 지 2년 만에 10만 권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 부수를 하고 있는데 이 책만 계속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선물도 이 책만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태교 시장을 공략해서 지금 애들 런칭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동태교를 할 때는 아빠 목소리가 제일 좋대요. 양수 속에서 태아가 들을 수 있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아빠 목소리가 제일 좋은데 태아가 청력이 발달하는 시기가 임신 4개월부터거든요. 그래서 귀가 생기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는 그 임신 4개월부터 출산까지 딱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저희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고 그런 바쁜 아빠도 같이 할 수 있는 녹음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결되는 원대 연구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금 중국 시장 런칭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원래 소황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장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 명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쏟아부었죠. 근데 지금은 둘째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얼타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출산 육아용품 시장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 나라의 산업이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건 엄청난 규모인데 그 규모가 2018년에 약 3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47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비전과 미래를 보고 중국 시장을 위해서 저희 책 180권의 책을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또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국의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분유도 한국 제품이 유명한 것처럼 그림이 아직 중국에서는 세련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책은 이태리 가서 막 상도 받고 딱 봐도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갔을 때 중국 어머니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쁘고 가격도 이 정도로 너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중국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 앱 안에 원데이어북 서비스 말고도 그냥 책을 나는 이것만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서점 기능도 넣어놨고요. 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저희는 태교 시장에서 출발하지만 이 하루 한 번 책을 읽어준다, 책 읽기 습관을 들여준다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태교 시장을 시작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대표 김명환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앱 개발 도와주시는 홍상호 개발 팀장님, 그리고 디자이너 정아영 디자이너님, 혜민 디자이너님 같이 일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팀워크로 일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활동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 뒤편에 음식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들과 함께 편안하게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후가블리 그리고 베스트 그레이비 그리고 5개의 스타트업 단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